8번째 영화 모로랜드 드라이브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. 이 영화는 2001년작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이다. 영화의 내용은 이제 스타의 꿈을 안고 LA에 도착한 신인 여배우 베티라는 여자 인물이 나오고, 이 베티는 숙모의 집에 몰래 들어온 리타를 만나게 되는데, 모롤랜드 드라이브 근처에서 사고로 기억을 잃는 리타를 베티가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베티와 리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이제 가게 되고, 그러다가 이제 파랑 상자를 어떻게 얻어서 이제 그 상자를 열게 되는데, 그러다가 이제 꿈에서 깬 무명 배우 다이앤과 어, 카밀라가 나오면서 영화는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접어들게 된다. 다이앤은 이제 베티고 카밀라는 리타라고 보면 될 것 같다. 그래서 이 다이앤은 그 카밀라와 이별을 하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영화는 이제 끝을 맺는다.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지만, 영화는 뭐랄까 일단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는 영화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, 뭐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영화의 전반부는 아무리 봐도 꿈이고, 후반부는 그 다이앤의 현실이라고 좀 생각이 든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반부는 다이앤의 꿈이고 후반부는 다이앤의 현실인데,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들고,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반부가 다이앤의 꿈인데,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꿈은 욕망의 발현이기 때문에 일단 다이앤의 욕망 중 두 가지, 첫 번째는 대스타가 되는 거, 헐리우드 스타가 되는 거, 두 번째는 카밀라와 이별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을 하는 거, 이 두 가지 욕망이 전반부의 어떤 그 내용으로 보여준 것 같다. 그래서 전반부는 다이앤의 꿈이라고, 다이앤의 욕망이 발현된 꿈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현실, 실제로는 무명 배우이고 굉장히 좀 뭐랄까 생활고에 찌든 그런 모습의 다이앤이 나오고, 반면에 카밀라는 다이앤과 연인 관계였지만, 그러니까 동성애였지만, 카밀라는 그 감독과의 어떤 열애로 좀 승승장구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. 음, 어, 전반부와 후반부의 좀 또 다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, 이제 전반부에서는 꿈이지만 어떤 환상적인 그 장면들은 나오지 않는 반면에, 후반부에서는 다이앤의 환상이 나온다는 점이 두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,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환상은, 다이앤의 환상은 아마도 다이앤의 어떤 정신착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본다. 영화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어떤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와 분위기를 생각한다면, 다이앤의 정신착란은 혹시 아마도 약물 과다 복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,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. 감독은 이렇게 연출을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, 그렇다면 왜 그런 약물 과다 복용하는 장면이 없나라고 좀 생각해 봤을 때, 그런 장면을 삽입하게 되면 뭐랄까 영화가 좀 많이 좀 재미없어지고 영화를 좀 이해하는데 너무 쉬워진다라고 감독이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
전반부는 꿈이고 후반부는 현실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, 솔직히 뭐 전반부도 꿈이고 후반부도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, 그 어느 것도 정답을 내놓고 싶지 않은 감독의 좀 의도라고 생각이 들고, 약물 과다 복용을 하는 장면을 넣는다면 이건 확실히 꿈과 현실의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장면을 삽입하지 않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. 개인적인 감상평은 개인적으로 감상평은 아무리 영화가 뭐 좋건 나쁘건 간에 근거 없이 그 무작정 영화를 추측하게끔만 만드는 그런 영화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감독의 역량 부족이라고 좀 생각을 드는데, 따라서 이 영화의 감독 데이비드 린치 감독 역시도 역량 부족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본다. 이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 몇 개가 있는데, 전반부에 이제 킬러와 갑자기 죽은 그의 조수 같아 보이는 남자가 죽는 장면이 있고, 정체를 알 수 없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, 파란 키와 파란 상자의 용도 역시 단순히 관객의 어떤 추측만으로만 이제 풀어내야 하는 문제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, 그것을 왜 킬러가 갖고 있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의문인 상태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나기 때문에 너무 알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다 영화가. 그리고 관객으로 하여금 추측만 하게끔 만든다. 그게 좀 문제다 이 영화에 라고 좀 생각이 들었다. 이 모로랜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고, 뭐 아마 영화사에서도 남을 만한 손꼽히는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,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게 없다고 했던가, 하여튼 이 영화는 오래된 영화이라서기라기보다는 그냥 좀 고루한 영화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, 영화가 단순히 아리송하다는 이유만으로 좀 명작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지나치게 해석의 틈이 너무 컸다라고 좀 생각한다. 영화는 그렇게 감상을 했고, 모로랜드 드라이브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는 산타모니카 산맥을 따라 뻗은 약 34km 정도 되는 도로 명칭이라고 한다. 여기는 이제 LA 전경이나 다운타운, 뭐 할리우드, 샌퍼랜도 밸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라고 하는데, 아마도 이 그 도로 명칭을 제목으로 쓴 이유는 헐리우드 대스타를 꿈꾸는 다이앤의 욕망을 좀 비유적으로 붙인 그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다. 뭐 내 감상평과 다르게 아무튼 이 영화는 2001년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이다. 이상 끝.